과거의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면 대변인 같은 것만 맡아도 국회직이나 이런 거를 잘 안 해요. 그게 관례인데 저는 결국에는 아까 나 다음은 이재명 대표다. 이걸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일련의 정청래 의원의 행동 속에서 이해하기로 이재명 다음은 나다. 이 작업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한 개딸 결집용 퍼포먼스를 지금 세게 돌리고 있다. 이게 정청래 의원이 안 하면 그 행안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쪽에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. 어차피 민주당 내에 다른 의원이 하는 거예요. 안민석 의원이 지금 민주당 상황을 가리켜서 심리적 분당 상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면 정청래 의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야, 내 저런 사람하고는 같은 당 못한다.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정청래 의원이 문제 삼은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. 당 정청래 사임의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?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. 그 국회의원 유권자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합니다.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. 선당우사하겠습니다. 현직인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네. 상임위원장까지 맡겠다라고 하는 거는 관례에도 맞지 않고 그 좀 욕심이죠.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그 의원총회까지 열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? 여태까지 이제 정청래 의원 그러면 굉장히 거친 그 발언, 막말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 싸움 하느라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 게 아닌가. 원래 정청래 의원이 조금 좌절의 역사가 있었죠. 아, 그동안요? 네. 그래서 기분은 엄청 나쁠 거예요. 저는 그거 이해를 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언짢는 건 맞는데 그게 너무 깊게 꼽혀 있으니까 논리가 조금 이렇게 너무 자의적인 논리가 돼요.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.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을 안 했으면 나는 당연히 행안위원장 됐다고 보고 의총에서도 아무 문제 제기 안 나왔다고 봐요. 그렇잖아요. 네. 근데 행안위원장하고 가기정통위원장 1년 후에 바꾸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최고위원이 된 거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최고위원 아니면은 누구도 문제 제기 못 해요. 행안위원장 하는. 그런데 이거를 빼고 나니까 이렇게 물 먹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내가 보기엔 조금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여기서 상임위원장, 행안위원장 포기하면 그 다음은 이재명 대표 차례다라는 것은 그 무슨 의미예요? 제가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그 큰 뜻을 뭔지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이재명과 당을 지키는 입술이 행안위원장이다. 이것도 너무 심오해. 그냥 물귀신 작전이죠. 뭐. 아니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런 서운한 감정 또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이건 결정한다고 봐요. 정치인의 언행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번역기를 돌려봐야 돼요.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의원이 당직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함을 가지고 저렇게 나올 수 있다. 저는 뭐 저런 식의 항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과거의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면 대변인 같은 것만 맡아도 국회직이나 이런 거를 잘 안 해요. 그게 관례인데 저는 결국에는 아까 나 다음은 이재명 대표다. 이걸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일련의 정청래 의원의 행동 속에서 이해하기로 이재명 다음은 나다. 이 작업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한 개딸 결집용 퍼포먼스를 지금 세게 돌리고 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의원제 폐지입니다. 국회의원도 한 표, 당원도 한 표,
뭐 이 대의원도 한 표. 이 두 그림을 교차시켜서 보면 지금 정청래 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저 행동은 차기 당권 준비를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. 저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. 근데 제가 그 상상의 나래를 조금 펴보면 행안위원장은 또 조금 특수한 국면이 있습니다. 그 내년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선관위가 피감 기관이에요. 그래서 예. 우리가 선거 때는 솔직히 선관위 많이 신경을 씁니다. 그래서 이제 총선 국면에 행안위원장 욕심 날 수도 있겠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청래 의원 지역구가 굉장히 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워요. 그런데 사실 상임위원장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 힘이 좀 생기잖아요. 네. 지방자치단체, 광역자치단체가 행안위의 또 피감기관이에요. 그래서 행안위가 서울시 국정감사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으로서도 행안위원장이 조금 욕심 날 수는 있겠다, 솔직히.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국회직하고 당직을 겸하게 되면은 이게 안 좋은 관례가 만들어지거든요. 저는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행안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했는데 이게 정청래 의원이 안 하면 그 행안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쪽에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. 어차피 민주당 내에 다른 의원이 하는 거예요. 안민석 의원이 지금 민주당 상황을 가리켜서 심리적 분당 상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면 정청래 의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야, 왜 저런 사람하고는 같은 당 못한다. 아니 이게 국민의힘 쪽에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같은 당 소속의 다른 의원이 하게 될 텐데 그걸 저렇게 풍지평파를 일으키면서 본인이 꼭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웠다? 그러면 저는 같은 당에 있기 싫을 것 같아요.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뭐 국회의원의 꽃이다. 뭐 이런 타이틀이 붙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? 상임위원장 해보신 적도 그렇죠. 있고 하니.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야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또 상임위원장 관할 하에 이제 피감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너무나 천지 차이더라고요.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. 의원 생활하면서요. 그래서 제가 초선 때도 야 상임위원장, 특히 국방위원장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,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소원을 이제 이뤘는데 그것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그 국회의원의 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. 예를 들면 뭐 군인들 사단장이 군인의 꽃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그런 그 욕심이 날 수는 있어요. 그런 공식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선배님이 상임위원장 하실 때는 상임위원장한테 특활비가 있었죠. 그 활동비가 있었죠. 예. 근데 활동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관 카드로 바뀌었어요. 그 한도가 꽤 많은 거로 꽤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 상임위원장이 뭐 비공식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준 거죠. 특활비를 포함해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이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봐야죠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도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각 당이 관례대로 당의 주요한 보직을 맡거나 장관을 지냈거나 이런 분들은 가급적 이런 국회직은 피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관례가 좀 깨진 것 같아요. 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청원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행안위원장 그 고수해야 된다,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걸 이제 정청래 의원도 이렇게 막 많이 보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거 봐서는 당내 힘겨루기, 비명 친명계 그리고 이제 친명계의 앞장을 선 정청래 최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은 국회 또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. 여야를 떠나서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상임위원장 출신답게 원만하게.